네, 안녕하세요. 어저께 고생들 많으셨죠? 어제 소프트웨어 역량 테스트를 오전과 오후 나눠서 여러분들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조금 어렵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어제, 문제 유형에 음, 따라서 이제 시험 치시는 분들이 더 편한 유형이 있고 네, 아닌 네, 뭐 그런 게 좀 개인의 어떤 편한 문제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오전이 뭐 더 어려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오전, 오후 둘 다 점점 좀 더 까다롭게 나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저희가 여러분들께서 주신 그 정보, 그 시험에 대한 정보들, 그걸 가지고 재현한 문제를 가지고 오늘 알고리즘 랩스의 손진호 대표님 모시고 실제 출제 경향과 풀이 방향, 음, 그죠? 그 정도를 오늘 생방송에서 한번 정리를 해드려서 여러분들께서 어저께 시험을 마치시고 나서 아 진짜 이게 도대체 갈피를 못 잡겠다. 도대체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뭐 이런 음, 것들까지도 좀 어느 정도는 좀 해소시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문제를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전, 오후 두 문제씩 네 문제이기 때문에 네, 또 다음 주에 풀이하는 것도 한 번에 네 문제를 다 하지 못할 것 네, 같아요. 네, 뭐 두세 시간씩 할 수 네, 없으니까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인터벌을 가지고 하더라도 한 문제씩 좀 상세하게 좀 리뷰를 드리려고 하고요. 네, 네, 오늘은 이 경향 분석까지 해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음, 네, 우선 오전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경향이 나왔구나 음, 이런 것에 주안점을 두시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우선 이제 저희가 나름대로 커뮤니티에서 들은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 좀 재현해봤고요. 뭐 실제와 다를 수 있겠지만 나름 이렇게 저희가 문제도 이름을 붙이고 문제화를 시켜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문제를 좀 설명드릴게요. 이렇게 그 n 곱하기 n의 행렬, 배열이 있습니다. 그때 특정 이제 이 영역, 기준점을 잡아요. 기준점에서 이 음, 45도 방향으로 내려와서 특정 지점에 어떤 영역을 이렇게 놔둡니다. 그리고 다시 45도 밑으로 좀 내려서 이렇게 마지막 만나는 점을 더 가지고요. 이, 이렇게 이 대각선 성분들을 해서 한 영역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 대각선 영역을 바탕으로 영역을 이렇게 나머지 외곽의 4개 영역을 나누는데 이렇게 이제 영역을 총 5개로 나누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제 이 문제가 이렇게 그림만 보고는 이해가 힘들 수 있기 때문에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이제 뒤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n 제한은 한 20 정도지 않았나 싶습니다. 20 정도였었고요. 20 정도면 기존에 출제하던 어떤 n 제한에 비해서 거의 유사한 수준이죠. 크게 뭐 커진 것도 아니고 크게 작아진 것도 아니고 유사한 수준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각 행렬의 숫자는 100 이하의 자연수이죠. 그래서 이 한 칸 한 칸에 다 이제 이 어떤 숫자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들은 다 100 이하의 자연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영역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처음에 1번을 선택을 하고 1번에서 2번, 3번을 이 대각선을 쭉 내려갔을 때 만날 수 있는 어떤 지점에서 선택을 합니다. 1번 다음에 2번이 여기 올 수도 있겠죠. 뭐 여기 올 수도 있고 3번도 마찬가지로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고 뭐 여기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이렇게 돼 있으면 2번, 3번에서 또 대각선으로 내려가는 한 공통의 지점을 가지고 이 중앙 영역의 이 꼭 지점 네 군데를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표시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 중앙 영역을 제거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 외곽의 영역을 설정을 해야 돼요. 이렇게 색깔별로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해뒀는데 이렇게 되면은 각 영역별로 어떤 이제 크기가 있을 거잖아요. 이 안에 있는 어떤 숫자를 합치면은 이 크기, 이 땅 안에 어떤 그 숫자들의 합이 나올 텐데 그 합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영역을 나눌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1번과 2번이 여기 있는데 2번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어, 이 영역을 나눈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음, 중에 뭐 연두색 땅, 남색 땅, 뭐 노란색 땅, 빨간 땅, 분홍 땅 이렇게 해서 그 중에 가장 그 땅 너비의 점수가 맥스인 게 있을 거고 이제 민 그 최소값인 게 있겠죠. 그래서 맥스와 민의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출력하는 문제입니다. 5개의 영역을 어떻게 적절하게 잘 나눴을 때 이 특정 영역의 최대와 특정 영역의 최소가 가장 갭이 없도록 가장 이제 그 차이가 최소가 되도록 그 최소 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문제였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이 문제는 어떤 문제였냐 봤을 때 이제 저희는 크게 뭐 이런 소프트 역량 테스트에서 출제되는 유형은 크게 두 분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뭐 개념적으로는 더 좀
다양하게 나뉘는데 두 분류로 나누고 있는데, 이 문제는 두 분류라고 하면 여러 가지 경우 중에 가장 최적의 답을 하나 골라서 이제 그 어떤 최적의 답을 출력하는 최적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최적화 문제가 있는데, 보시면 이 구역 나누기, 땅 나누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땅을 어떻게, 중앙에 있는 경계를 어떻게 나누냐에 따라서 되게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문제를 최적화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좀 분석을 했습니다. 최적화 문제라고 하면은 뭐 소위 말하는 완전 탐색 문제가 이제 들어가는 건데요. 알고리즘은 간략히 뭐 설계를 해보면 중간에 있는 영역을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때 뭐 재계함수가 아니라 한 4중 반복 정도면 이제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이 알고리즘 한 문제 한 문제 디테일은 저희가 또 이제 다가오는 라이브 방송에서 되게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 오늘은 뭐 이 정도 알고리즘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영역을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땅, 2번 땅, 3번 땅, 4번 땅을 이제 find 에어리어를 찾는 어떤 펑션을 만들어서 현재 여기 땅 크기가 얼마다 이런 걸 리턴해주는 함수를 만들고, 그때 이제 뭐 5개 영역 크기를 도출하게 되면은 도출된 영역에서 맥스와 민의 차이를 구하고 그것들을 이제 최소값으로 계속 업데이트하면서 최종적으로 가장 최선이었던 답을 출력하는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어려우셨던 부분이 이 1번, 2번, 3번, 4번 어떻게 골라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제 1번, 2번, 3번, 4번 이 각 중앙 영역의 모서리를 구하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 1, 2, 3, 4, 1, 2, 3, 4 이렇게 되게 여러 가지 있는데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제 첫 번째 1번 점을 저희가 기준점을 찾는 거는 이중 반복으로 하나씩 돌면서 하면은 모든 점을 첫 번째 점으로 저희가 잡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잡으면은 만약에 이제 이쪽에 있는 게 첫 번째 점으로 잡았다. 그렇게 되면 여기부터 이제 왼쪽 아래를 제가 편의상 세로라고 하겠습니다. 오른쪽 아래를 편의상 가로라고 할게요. 세로를 A, 가로를 B 이렇게 두시면은 자연스럽게 이 기준이랑 A, B만 있으면은 이제 이 중앙에 있는 영역을 저희가 칠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이 A, B를 구하게 되면은 저희가 아마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럼 A, B의 모든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해보냐? A, B는 두 개로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1,1이면 A가 1, B가 1, 1,2면은 A가 1, B가 2 이렇게 해서 이제 이중 반복으로 A, B 모두를 구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돌아가서 이 한 기준점을 찾는데 이중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A, B를 설정하는데 이중이 들어갑니다. 총 4중이면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돌아가는 모든 영역을 저희가 이제 표시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표시하고 나면은 이 중앙에 있는 영역을 쭉 이렇게 탐색을 하면서 채우는 작업을 하시면 되는데, 이걸 채울 때는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왼쪽 빨간색부터 오른쪽 빨간색까지 쭉 가면서 채우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이제 1 밑에 있는 점은 무조건 그 중앙 영역이거든요. 그런 것들 활용해서 이 밑에서부터 뭐 BFS나 DFS를 돌리셔서 여기 채우셔도 됩니다. 그래서 옵셔널하게 하셔도 되는데 굳이 그래프에 대한 탐색 없이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중앙에 있는 영역을 채우고 이게 뭐그 find area라는 어떤 함수를 보시면은 저희가 시작점과 끝점, 그 다음에 얘가 위에서 밑으로 와야 되는 거냐 아니면 밑에서 위로 가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디렉션만 정해주면은 크게 어렵지 않게 각 영역을 나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각 영역을 가지고 뭐 다른 기준으로 나누고 또는 그래프 탐색을 써서 하실 수 있겠지만, 저희는 이제 각 영역이 나누면은 이 이제 이 1번 점과 이 2번 점을 활용해서 이 크게 저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제 뭐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이렇게 봤을 때 이제 이 1번, 그 다음에 2번 기준점을 통해서 3, 4분면의 기준을 찾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 4분면 기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각 점들의 정보를 활용해서 엔드 포인트를 잡고, 그 다음 스타트는 무조건 고정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고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엔드 포인트와 스타트 포인트만 넣어주고 얘가 위에서 밑으로 볼 건지 밑에서 위로 볼 건지 정도만 정의를 해주면은 이 영역을 좀 어렵지 않게 탐색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좀 컨셉을 잡고 뭐 넘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1번 문제는 이렇게 이 가장 핵심은 이 중앙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다 돌아볼 것이냐. 그러니까 중앙에 있는 영역이 잡히고 나면은 1, 2, 3, 4분면의 영역을 어떻게 칠할 것이냐. 이 두 가지의 큰 이슈가 있었는데 이제 전형적으로 이 두 가지 개념이 좀 합쳐진 전형적인 기출 문제 유형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런 게 한 문제가 나왔었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제 그 1번에 오전 1번 문제
이 정도 경향 분석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최적화의 문제, 여러 가지 경우 중 제일 나은 걸 찾는 건데 그 찾는 과정에서 이 영역을 채우는 방법 중에서는 그냥 포문을 써서 할 수도 있고 뭐 그래프 탐색을 써서 할 수도 있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서 2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네, 오전 2번 문제로 가볼 텐데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커뮤니티 정보를 바탕으로 재현한 문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실제 문제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철새가 있어요. 이 문제는 좀 이제 저도 이 막 여러 가지 정보를 끌어모으면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었는데 철새가 이렇게 새가 있으면은 이제 그 나무가 장애물이에요. 그래서 나무에 부딪히면은 반대 방향 날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새가 현재 가고 있는 상하 좌우의 방향이 주어져요. 근데 가다가 벽을 만나거나 특정 장애 나무에 걸리면은 반대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럼 새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철새니까 새가 겹쳐서 날 수도 있겠죠. 새가 겹쳐서 날 수 있는데 겹쳐서 날 때는 이제 보시면은 자 새는 1번부터 K번 새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맵은 전체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 이 하늘에 대한 정보는 이제 n 제곱으로 주어지는데 맥스가 12였고요. 그 다음에 날아다니는 철새는 10마리였습니다. 맥시멈 10마리였었고 이게 새는 1초마다 한 칸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K번 새까지 1초마다 한 칸씩 움직이면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결국 그래서 어떤 걸 찾고자 하는 문제냐면 이제 새가 막 돌아다니다가 어떤 특정 지점에 4마리 이상이 모이게 되면은 그때 이 철새를 촬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마리 이상이 한 지점에 모일 때까지 몇 초가 걸렸냐 이런 문제를 찾는 이런 어떤 시간초를 세가면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n제안을 보면은 기존에 나왔던 문제와 비교했을 때 크게 뭐 되게 이 기출 경향과 비슷했던 그런 n제안 정도가 나온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보시면은 뭐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좀 복잡하게 보실 수 있는데 자 0초 때 맵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네, 0초 때 맵이 있었어요. 그러면은 여기 1번 새가 1초 때 이제 1로 가죠. 이게 1초가 아니라 그 1번부터 K번 새까지 6번 새까지 날아간다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처음에 이 새가 1번으로 올라가요. 두 번째는 2번 새가 여기서 1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에는 세 번째 때는 이 3번 새가 이제 오른쪽으로 해서 3과 5가 겹쳐집니다. 그래서 네 번째 때는 이제 그 4라는 새가 움직이고 그 다음에 5초 때는 5라는 새가 움직이고 이렇게 6초 때는 6번 새가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쭉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움직이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새가 이 3, 4, 5가 있는데 3번이 가장 밑에 있고 위에 4번, 5번이 있으면은 이 3번 위에 있는 새랑 같이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서 같이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초 때는 이 1이라는 새가 벽을 만났으니까 되돌아오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되돌아와서 이 11번째 때 1, 3, 4, 5가 같은 공간에 있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얘는 만날 때까지 11번이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한 새가 한 공간에 4마리가 올 때 얘가 몇 초가 걸렸냐 이렇게 해서 끝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인데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요. 이게 빛이 들어오는 밝은 영역이랑 어두운 영역이 있는데 밝은 영역은 여기 요 칸을 보시면 되는데 항상 1번부터 K번까지 1번부터 K번 새까지 1번부터 K순으로 움직이거든요. 1번이 먼저 올라가고 2번이 그 다음에 왼쪽으로 오죠. 그러면은 1번이 밑에 있고 2번이 위에 있는 거예요. 먼저 온 애가 밑에 있는 건데 어두운 영역에는 반대로 옵니다. 이제 1번이 먼저 오고 2번이 그 다음에 와도 1번이 위에 있고 2번이 밑에 있는 이렇게 역순으로 쌓이게 돼요. 이런 좀 이제 그 문제의 난이도를 높여주는 부분들이 있었었고요. 그러면은 지금 겹쳐진 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 자신의 위에 존재하는 철새와 같이 이동하는 건데 자 이렇게 돼 있으면은 항상 1번 먼저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1번이 움직이면 1번, 2번이 같이 움직이게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서 1번이 위로 움직인다. 그럼 2번, 1번이 같이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2번이 움직이면은 2번은 이제 2번 위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2번만 따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움직이다가 나눠서 움직이고 이런 게 좀 되어 있는 문제였었는데 어두운 영역은 반대기 때문에 이제 1번, 2번이 이렇게 있어도 1번이 더 위에 있는 거죠. 그래서 1번만 움직이고 2번, 2번대로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좀 문제일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시뮬레이션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좀 이제 문제가 까다롭고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1번, 2번을 이렇게 좀 아마 실제에서는 좀 다른 식으로 표현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희는 이렇게 좀 문제를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뭐냐? 그래서 저희가 아까 최적화 문제랑 시뮬레이션 문제 크게 두 가지로 나온다고 했었는데 이 문제는 시뮬레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시뮬레이션 문제의 특징은 주어진 상황을 따라가면 한 가지 상황이 도출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어진 상황을 쭉 따라가면은 한 가지 상황이 도출되는 문제고 철새 문제는 이제 쭉 따라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긴 힘들거든요. 여러 가지 경우가 나오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매 초 한 가지 상황이 주어지는 거죠. 그럼 이제 얘를 뭐 계략적으로 알고리즘을 한번 해보면 일단 새의 위치와 방향을 저장한 로케이션 배열을 생성을 하고 이 맵 정보를 기준으로 1번부터 K번 새의 움직임을 저장을 하는데 이 moveBird라는 이제 펑션을 만들어서 현재 몇 번 새인지 그 다음에 밝은 땅인지 어두운 땅인지 이제 이동하는 곳이 그다음 현재 그 밝은 땅으로 들어가는 새 집단과 현재 이동하려는 그 위치에 이미 존재하는 새 이 두 가지 배열을 나눠 가지고 이 저희가 가려고 하는 위치가 비어 있는 경우 가려고 하는 위치가 비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미 어떤 새가 있는 경우겠죠. 그 다음에 막혀 있는 경우를 나뉘어 가지고 로직을 짜는 거죠. 비어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냥 가서 이제 가면 되겠죠. 비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밝은 땅인지 어두운 땅인지 봐야 돼요. 어두운 땅이라면은 이제 이 벌드 2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고요. 밝은 땅이라면은 버드 1이 버드 2 밑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이 위계를 저희가 잘 컨트롤해야 되는 문제고 막혀 있는 경우면은 얘를 반대 방향으로 바꿔주면서 그 위치를 또 이동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이제 계속 새를 움직이면서 4개가 있는 순간 시간을 출력하고 종료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예외로 1000초가 넘어도 안 됐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출력하고 멈추시면 돼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더 디테일한 풀이는 제가 추후 라이브에 또 준비를 해서 더 디테일하게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